근데 확실히 그건 있다. 아까부터 계속 느끼고 있는 건데, 포즈 잡을 때부터 계속 느끼고 있는 건데, 그 외형 보면서 가만히 서 있으니까 되게 그 오카와라 쿠니오 디자이너님의 그 특유의 분위기 되게 물씬 난다 그랬잖아요. 포즈 잡으니까 그런 느낌이 많이 안 들어요. 포즈 잡았을 때가 가만히 서 있을 때랑 좀 차이가 꽤 크다. 정확히 이미지적인 차이가 크다는 거죠. 해서 이런 식으로 전체를 둘러보더라도 이제 뒷모습도 화려하고요. 칼날이 빠져나간 자리에 막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오늘 리뷰는 바로 화모선의 프라모델 응용호 악산 컬렉터즈 에디션으로 리뷰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악산 응용호로 알려진 그 제품인데요. 메카닉 디자이너 오카와라 쿠니오 씨와 이제 콜라보한 그런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발매는 2025년 3분기 예정되어 있고요. 가격은 이 컬렉터즈 에디션 기준 69,500원입니다. 참고로 컬렉터즈 에디션은 전신 이제 외장이 다 코팅되어 있는 거고요. 코팅이 없는 일반판은 49,5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대체 뭐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 계시니까 좀 찾아봤습니다. 온라인 게임 중에 나라카 블레이드 포인트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제 무협으로 하는 배틀로얄 게임이거든요. 참고로 한국어 지원도 하더라고요. 그 게임에서 이제 메카닉 디자이너 오카와라 쿠니오 씨와 크로스오버를 통해 탄생한 스킨입니다. 해당 게임에 등장하는 영웅 중에 악산이라고 하는 영웅이 있고요. 그 악산이 사용하는 응룡호라고 하는 스킨인 거죠. 이 스킨을 사용하면은 악산의 기본 형태도 모습이 바뀌기도 하지만 이 악산이라는 영웅의 궁극기가 변신이거든요. 그 변신을 사용했을 때 이 응룡호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변신이 궁극기다 보니까 아예 이렇게 로봇 형태로 모습이 바뀌는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리뷰 히어로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패키지 살펴보면은 이렇게 옆면에 보면은 이제 해당 게임에서 순간순간 지나가는 불꽃 이펙트들이 있는데 그거를 또 형상화한 모습도 만들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뒷면엔 이렇게 빨간색의 메탈릭으로 되어 있는 응용호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전용 베이스도 들어갑니다. 화려하게 전시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악산 응용호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부 다 조립하고 돌아왔는데요. 생각보다 이것저것 되게 많죠? 일단 매뉴얼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매뉴얼에 이렇게 추가 매뉴얼이 2장 더 부속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습식 데칼 매뉴얼인데 이제 넘버링이 잘못되었었던 건지 이제 새로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유검을 만들기 위한 이제 보조 스탠드 및 기본 조립들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리고 화모선답게 굿즈 같은 느낌으로 종이로 된 딱지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뒷면으로 다 되어 있죠. 응용호의 SD 스타일로 그려져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메탈릭 스티커와 습식 데칼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커 같은 경우는 머리 위주로 들어가고요. 저는 일단 뿔에만 부착을 했고 나머지 눈이나 뭐 렌즈류에 부착을 하더라고요. 데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디자인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뭐라고 써있나 했더니 악산이라고 써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본체 구성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볼 겁니다.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백팩 겸 경진창 수납 상태. 이 응용호의 주무장이 창입니다. 경진창이라고 하는데 그 창의 칼날들이 현재 백팩에 수납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기본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게임에서도 변신할 때 보면은 이 경진창의 수납 상태에서 칼날들이 날아가서 창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참고로 클리어 파츠들도 전부 다 홀로그램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클리어 위에 약간 보랏빛으로 빛나는 게 보이나요? 빛의 각도에 따라 약간씩 이게 또 다르죠, 색깔들이. 그래서 창의 칼날에도 패널 라인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얇은 거라고 하더라도 패널 라인들은 다 들어가 있는 형태죠. 칼날의 연결부, 이제 하얀색 부분도 보면은 멋지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스페셜 코팅풍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패널 라인 쪽에는 은색으로 살짝씩 이렇게 빛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코팅은 좀 패널 라인이나 굴곡이 많을수록 이게 좀 돋보이죠? 그리고 백팩 본체도 보면은 메탈릭 레드로 아주 멋지게 코팅되어 있는 컬러를 볼 수 있는데 색감이 진짜 좋습니다. 이 안쪽도 디테일도 멋지게 잘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코팅이 되면서 더 좀 돋보이는 패널 라인들 볼 수도 있고, 뒤쪽 같은 경우도 안쪽에
또 이제 클리어 파츠가 쓰이면서 보면 또 빛나는 게 눈에 띄죠. 이 바깥쪽에도 클리어 파츠가 살짝 돋보입니다. 이게 코팅되어 있다 보니까 빛의 각도 따라서 또 색깔 달라 보이는 게 또 큰 것 같아요. 근데 빨간색도 참 이쁘긴 하다. 진짜 빨간색이 코팅이라는 거는 비주얼적으로 차이가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 칼날 연결부 자체도 회전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6개의 칼날 다 들어가 있는 형태고, 그리고 백팩으로 연결되는 부분에도 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회전시킬 수도 있고, 이거를 슬라이드에서 바깥쪽으로 빼서 아예 뭐 거의 90도 정도 가동시키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대로 가동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칼날들은 전부 다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빼놓도록 할게요. 싹 다 빼줍니다. 다음은 경진창 전개 상태의 말 그대로 창의 본체입니다. 손잡이, 칼날이 연결될 부분들 위아래로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죠. 실제로 인게임에서도 메인 무장으로서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얀색이다 보니까 역시 스페셜 코팅풍으로 되어 있는 그런 코팅 볼 수 있고요. 안쪽에 프레임 부분과 손잡이 역시 싹 다 코팅. 실제로 보면은 이런 패널 라인 같은 부분들의 이런 은색이 좀 더 두드러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이 화면이 다 이 느낌을 다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손잡이 아래쪽으로도 칼날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이제 연결부와 분할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죠. 칼날은 대중소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작은 걸 밑에 가서 끼워줄 겁니다. 아래쪽으로 가서 끼워줍니다. 날 부분이 바깥쪽으로 가게 끼우면 되고요. 2개의 날을 연결하면 이렇게 하나의 날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가장 큰 걸 맨 위에다가 끼워줍니다. 역시 양쪽으로 끼우면 하나의 날이 완성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남은 중간 사이즈는 이제 그 바깥쪽에다가 역시나 날은 바깥쪽을 보게끔 해서 끼워줍니다. 그렇게 해서 경진창 전개 상태 완성! 길어요. 칼날이 엄청 긴 편이라서 창 전체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단순히 창만 놓고 봐도 이 상태로 33cm 정도 되는데요? 길다. 일단 본체보다 훨씬 깁니다. 그리고 이 경진창에서 가장 큰 칼날만 잠시 다시 빼옵니다. 다음은 광익검 파츠. 광익검. 여기도 칼날이 없죠. 검인데. 그렇습니다. 방금 빼놓은 창에 가장 큰 칼날이 여기 들어갑니다. 마찬가지 2개를 하나로 이어서 검으로 쓰는 거죠. 근데 손잡이는요? 하실 수 있는데 손잡이는 응용호 본체 뒤쪽 스커트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손잡이를 2개 다 일단 빼놓을게요. 어차피 무장을 봐야 하니까요. 그렇게 빼온 손잡이를 장착! 광익검의 완성! 참고로 손잡이 끼울 때 코팅 파츠들끼리 결합하는 거라서 축을 조금 갈아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멋지게 큰 검 하나가 완성이 된 형태죠. 그럼 이 손잡이 무엇이냐? 순영인이라고 하는 별도의 칼입니다. 이게 순영인 이펙트 파츠고요. 역시 클리어 파츠다 보니까 영롱하게 홀로그램 코팅이 되어 있는 게 눈에 띄죠. 이 안쪽 부분이 또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 손잡이에 장착! 이렇게 순영인의 완성! 교체용 손은 총 4종 들어가 있고요. 주먹손은 미리 조립해놨고, 먼저 무장손인데 이 손바닥에 무장을 고정하기 위한 두꺼운 핀이 있죠. 이 무장을 쥐기 위해서는 일단 손등을 빼고 앞쪽 손가락들을 빼면 이렇게 무장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무장 쥐고 다시 조립해주는 거죠. 꽤나 튼튼하게 쥐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 무장손인데 앞으로 꺾어 잡는 무장손입니다. 이렇게 손바닥이 열려있는 게 특징이죠. 편손도 있습니다. 역시 안쪽에 손바닥이나 손가락 안쪽 내부 디테일까지도 멋지게 되어 있는 손가락이네요. 그리고 부유검 상태를 만들기 위한 보조 스탠드입니다. 마찬가지 역시 칼날들을 이용을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칼날 하나 빼서 보면 이렇게 갖고 와서 이펙트에다가 칼날을 끼워서 칼날이 날아다니는 것 같은 형태를 재현할 수 있는 거죠. 가만 보면 이펙트도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칼날 기준 대, 중, 소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이펙트 사이즈가 가장 작은 게 중간 거라는 걸 기억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불꽃 이펙트입니다. 전신 그리고 백팩에 걸쳐서 이 불꽃 이펙트를 달아줄 수 있는데요. 딱 봐도 옆에 있는 6개는 이제 아까 봤었던 경진창 수납 상태에 쓸 이펙트겠죠. 이거 역시 모양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맨 위에 올라갈 두꺼운 그런 불꽃이고요. 중간에 쓸 좀 얇은 불꽃. 가만 보면 불꽃 파츠도 보면 이렇게 작은 파츠들을 좀 더 덧대서 입체감을 더해주고 있거든요. 요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맨 아래 들어갈 좀 더 뾰족한 느낌의 그런 불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체에 쓸 불꽃들인데 이제 발목, 손등, 손등은 각도 조절용 조인트도 있어요. 그리고 팔뚝, 어깨, 가슴 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본체 자체에도 불꽃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당연한 거지만 여기도 다 클리어 파츠다 보니까 홀로그램 파츠가 더 두드러지거든요. 훨씬 돋보이죠? 이 곡선이 많아가지고 이게 빛 반사가 다양한 각도로 되니까 훨씬 더 빛나고 그런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 백팩에 쓸 불꽃들 무장에도 쓸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백팩에 쓰는 거야 이따가 전신 불꽃 쓸 때 한꺼번에 보겠지만은 무장 지금 봐둡시다. 창이랑 검 어디든 다 쓸 수 있거든요. 먼저 검부터 보면 맨 아래 파츠 두 개를 조합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맨 아래쪽에 들어갈 파츠를 가지고 와서 끼우고 반대쪽도 끼우면 이렇게 불꽃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광익염이 완성됩니다. 불꽃 칼날. 마찬가지로 창도 동일하게 해주면 됩니다. 불꽃을 가장 큰 거를 맨 위에, 중간 거를 옆에, 그리고 가장 작은 걸 맨 아래로 가서 장착. 완성! 경진염! 아까랑은 또 다른 느낌. 와, 엄청 화려합니다 이거. 근데 진짜 이렇게 불꽃들이 한데 모이니까 겁나 세 보이긴 합니다. 자, 다음은 액션 베이스인 크림슨 엠블럼. 악산이 응용으로 변신하기 전 벨트에 있는 장식을 모티브로 만든 베이스거든요. 그 베이스에 이제 스탠드까지 사용을 하는 거죠. 이 베이스 자체도 전체 코팅입니다. 클리어 파츠는 홀로그램 코팅에다가 이제 메탈릭 골드랑 메탈릭 레드 싹 다 코팅입니다. 전체가 다 코팅이에요. 아랫면도 이게 클리어가 큼지막하게 또 보이기도 해서 상당히 화려하고요. 말 그대로 이제 용머리스러운 그리고 용수염을 달고 있는 형태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이제 뿔도 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작은 구멍들도 보이는데 이 구멍들에다가 보조 스탠드를 장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클리어 파츠들을 이렇게 떼어내면 스탠드를 끼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장착! 스탠드 자체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느낌입니다. 이렇게 각도 조절할 수 있고, 마찬가지 이 축 부분도 버튼 눌러서 회전시켜주고 버튼을 반대로 눌러서 고정하고, 그리고 뒤쪽을 통해서 이렇게 높낮이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백팩용 디스플레이 조인트도 있습니다. 작은 거는 기본 백팩이고요. 큰 거는 경진창 수납한 상태 백팩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응용호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게 컬렉터즈 에디션이다 보니까 일단 색감이 겁나 화려합니다. 전신이 이제 관절 제외 싹 다 코팅되어 있다 보니까 그 메탈릭 레드의 강렬한 컬러가 굉장히 인상적이다. 그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겠고, 하얀색들도 다 지금 코팅되어 있고 하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패널 라인이 좀 은색으로 빛난다고. 약간 스페셜 코팅 풍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클리어 파츠들도 좀 군데군데 드러나 있는 부분도 다 코팅되어 있으니까 색감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죠. 근데 제가 다 만들고 느꼈던 첫인상은요, 이게 디자이너가 오카와라 쿠니오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얘가 가만히 세워놓고 살짝 로우 앵글로 바라봤을 때 그 디자이너분 특유의 그림체, 그 특유의 묘한 구수한 무언가가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디자이너가 디자이너다 보니까 그 특유의 느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물씬 느껴지더라. 그런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첫인상이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 디자인 특징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 또 보면 재밌겠죠? 참고로 본체의 사이즈는 정수리까지가 약 18cm 정도 됩니다. 뿔이 가장 긴데 뿔까지가 한 18.5cm 가까이 되거든요? 되게 일반적인 사이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보도록 하죠. 정말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이거를. 먼저 이야기할 거는 지금 뿔에 있는 파란색 있죠. 뿔의 위쪽에서 보이는 파란색이랑 아래쪽에서 보이는 파란색 일부, 이거는 스티커입니다. 설정상으로도 이 뿔에 파란 색깔 라인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스티커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줬고요. 그 외에도 아까 봤던 메탈릭 스티커에 눈이나 이마의 카메라,
뒤쪽 클리어 노출된 부분도 여기도 다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나는 이제 코팅되어 있는 게 아닌 일반판이다 그러면은 스티커를 부착해서 좀 더 광택을 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나저나 굉장히 디자인부터 해서 좀 생각이 많아진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디자이너가 디자이너 분이신지라. 그동안 디자인해온 게 굉장히 많아서 그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많은 메카들을 디자인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얘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얘는 대체 어떤 애일까 하면서.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 게임의 스킨이었구나 라는 걸 알고서 되게 독특하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에다가 빛을 쬐면 이제 색깔이 좀 달라 보이는 홀로그램 코팅, 그리고 귀 장식도 마찬가지로 클리어 파츠, 뒤통수 같은 경우도 이제 뒤통수 이 안쪽으로 이제 클리어가 노출이 되어 있죠. 참고로 기본적으로 이제 언더게이트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안테나 겉부분이나 앞에서 볼 때는 전혀 이제 게이트 자국이나 그런 게 안 보이죠. 코팅 키트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머리도 마찬가지고요. 머리도 지금 겉에 드러나는 부분은 없죠. 그나마 뒤에서 봐야 뿔 뒤쪽이 좀 게이트 자국이 보이는 정도? 다음은 몸통. 이 몸통에도 이제 메탈릭 골드로 코팅되어 있는 부분, 클리어 파츠, 메탈릭 레드 코팅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몸통에 마치 동력선처럼 되어 있는 이 파이프 라인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굳이 따지면 용수염을 모티브로 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까 베이스에서 봤을 때 딱 용수염이 이러했으니까요. 그리고 몸통에 이런 가슴 장식 같은 부분이 특히나 아까 봤던 그 베이스가 연상되는 그런 배치거든요. 금색깔의 장식 그 밑에 클리어로 된 약간 눈처럼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입. 그런 느낌이라 그러면 여기가 용수염이라고 해도 이상할 건 없죠. 물론 아까 불꽃 파츠가 있었잖아요. 이 가슴에 쓰이는 불꽃 파츠가 이 파이프 교체하는 부분이라서 뭐 불꽃 이펙트를 쓴다 그러면 이 파츠는 교체가 되기 때문에 또 느낌이 달라지긴 할 겁니다. 그 외에도 가슴 중앙의 클리어 파츠 이제 홀로그램 코팅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해서 하얀색 쪽도 코팅이 투톤입니다. 정확히는 한쪽은 회색이에요. 회색 코팅. 복부 중간이 회색으로 코팅된 부분이고요. 허리 본격적으로 골반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하얀색 코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투톤으로 보이는 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허리 뒤쪽으로는 이제 프레임 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코팅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도 아래쪽은 또 코팅이 쓰였죠. 그리고 이 백팩이 기본 백팩입니다. 뭐 게임 속에서도 등장하는 기본 백팩이고요. 게임에서도 변신 후에 창을 들고 나면은 백팩이 이런 식으로 작아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뭐 밑으로는 이렇게 클리어 파츠, 회색 코팅되어 있는 파츠들이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장식이 있고요. 이 장식 자체도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또 분할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흰 색깔 파츠. 이게 약간 스러스터 역할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보다도 일단 백팩 자체도 강렬한 레드여가지고 되게 인상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깨는 가운데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인도 되게 돋보입니다. 어깨 바깥쪽 장식에도 가운데 클리어로 된 장식이 들어가죠. 클리어는 모두 다 역시 홀로그램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출 때마다 좀 클리어가 많이 반짝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기본 컬러 역시 흰색과 빨간색이 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강렬한 그런 이미지의 컬러링을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저는 아까 이 백팩의 장식이랑 이 어깨 장식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분할이 상당히 좋아요. 클리어 파츠 위에 빨간색 덮고 지금 이 끝부분 있죠. 이 끝부분에 회색깔 코팅 부분은 슬라이드로 끼워버리는 부분이라서 이 안쪽에 있는 요 프레임 컬러까지 다 지금 되게 다 분할되어 있는 거라 되게 작은 부분인데 파츠가 꽤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팔 상박도 보면은 요 틈새가 살짝 보이죠? 여기가 또 클리어 파츠입니다. 빛을 비추니까 살짝 파란기가 싹 돌면서 이제 사이가 살짝 빛나는 그런 느낌이지요. 그리고 팔 아머 같은 경우도 여기도 클리어 파츠가 마치 눈처럼 되어 있어서 용 머리를 좀 모티브로 디자인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 중 하나네요. 각진 외형과 함께 패널 라인도 멋지게 되어 있는 부분 중 하나였고요. 반대로 팔 안쪽으로는 곡선이 많이 보이는 그런 형태의 외장이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빨간색도 가만 보면 투톤입니다. 차이가 보이나요? 손목은 더 진한 레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제 가슴에 있던 이 수염 부분도 혼자 진한 레드를 사용을 하고 있죠. 빨간색도 다 통일된 레드가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 주먹손입니다. 이렇게 안쪽에 꽉 쥐고 있는 주먹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골반도 이제 군데군데 클리어가 쓰이는 게 보입니다. 고관 정중앙, 스커트 틈새 이런 데 말이죠. 그리고 이게 딱 봐도 용 발톱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제 메탈릭 골드로 코팅된 발톱인데요. 이 발톱 역시 이 위에는 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동시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굳이 이렇게 가동시킬 이유는 없죠. 딱히 이렇게 장식처럼 딱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게 멋지기도 하고요. 역시나 하나 빠짐없이 다 코팅이다 보니까 색감 화려하고요. 클리어 파츠 많이 빛나고요. 분할 깔끔하니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도 보면 흰색과 회색의 투톤 분할로 되어 있죠. 그러면서도 사이에 이렇게 틈새에 슬쩍 클리어 파츠 보이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안쪽을 보면은 이렇게 프레임까지 덧대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앞쪽 스커트 역시 이제 내부에는 프레임이 덧대져 있는 형태고요. 뒤쪽 스커트는 좀 더 넓은 디자인에다가 이제 컬러들이 다 쓰이는 느낌이죠. 빨간색에 흰색에 회색에 클리어 파츠까지 프레임도 덧대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안쪽으로도 이렇게 아까 무장 꺼낼 때 봤지만은 이 무장 수납부에다가 동력선이라든가 이런 디테일이 들어간 프레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같은 경우는 클리어 파츠가 쓰인 하얀 색깔의 허벅지 디자인입니다. 아예 프레임에다가 클리어 파츠를 크게 썼더라고요. 그 위를 외장으로 덮는 방식인데 딱 외장 틈새로만 클리어가 보이는, 역시나 코팅이기 때문에 빛나는 그런 클리어고요. 바깥쪽에서 보더라도 아예 허벅지 앞뒤로 다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색감 자체도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이 허벅지 외장 분할도 생각보다 잘 해놔가지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틈새에 보이는 클리어 되게 깔끔하게 보여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릎 아래쪽으로는 이 둥근 종아리가 좀 저는 눈에 띄던데, 오우카와라 쿠니오 선생님의 디자인을 보면은 이런 둥근 종아리가 은근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프리덤 건담이나 퍼스트 건담이라든가 뭐 이런 대표 메카들을 보면 그렇고요. 그랑조트도 그렇죠. 그래서 이 종아리 보면서도 구수한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무릎은 좀 각진 형태의 이제 색깔이 두 개로 분할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 무릎 사이도 클리어 파츠입니다. 슬쩍 보이죠? 클리어가. 군데군데 프레임이 살짝씩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종아리 뒤쪽으로는 안쪽 스러스터, 여기는 금색깔 코팅 파츠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발목 라인으로도 역시 클리어 파츠가 쓰였습니다. 이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서 앵클 가드 자체도 빨간색의 코팅, 그러면서도 당연히 클리어 쓰이는 부분 존재하고요. 뒤쪽으로 아예 한 바퀴를 다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발 쪽으로 가면은 이제 발등이 또 크게 클리어가 노출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징이라 그러면은 전체가 다 빨간색이라는 거? 보통은 발등은 흰색 할 만한데 아예 싹 다 빨간색. 요것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앞에만 클리어가 있냐? 아니라 이제 뒤꿈치도 아래쪽 라인에 슬쩍 또 클리어가 보입니다. 발 자체는 앞쪽으로 갈수록 납작해지면서 뾰족해지는 디자인이고요. 발바닥에도 클리어 파츠가 쓰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동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 자체는 연결은 볼 조인트입니다. 은근히 잘 돌아갑니다. 살짝 프레임에 걸리는 듯 하면서도 살짝 들면 편하게 돌아가는데, 당연히 안쪽에 관절이 더 있겠죠. 목을 쭉 뽑아줍니다. 안쪽에 이중 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혀져 있던 관절이 쫙 펴지면서 목이 위로 쭉 올라옵니다. 고개 드는 부분이라든가 숙일 때 이 안쪽 관절을 이용을 해서 위치를 변경하면서 고개를 좀 더 편하게 많이 숙인다던가 많이 든다던가 하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어깨도 안쪽에 관절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걸 뽑아서 어깨를 앞으로 모아주던가 아니면 상하 가동도 이 부분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 쭉 이렇게 들어 올려준다거나 내린다거나 하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팔 연결은 당연히 축관절로 되어 있고요. 편하게 팔 회전시키고, 어깨 외장도 별도 가동이 있어서 옆으로 드는 것도 이제 편안하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팔 회전부 상박에 회전축이 들어가 있고, 팔꿈치는 이중관절, 완전히 굽혀지는 그런 형태에다가 손목도 빨간색 외장 부분에서 한 번 더 꺾여주는 관절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 연결은 볼 조인트. 그리고 허리도 기본 연결은 축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살짝씩 좀 스커트들이 간섭이 있을 수 있는데 큰 간섭이 있진 않고요. 골반에서 좌우 스윙축이 하나 있고, 허리 쪽으로 올라와서 스윙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중으로 스윙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고요. 허리를 숙이는 부분도 흉부랑 허리 이중으로 해서 하나, 둘 이렇게 굽혀지는 허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보기 전에 스커트 먼저 보면은 앞쪽 스커트 기본 연결 볼 조인트인데 생각보다 가동 범위가 넓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쪽에 이제 볼 조인트 안쪽으로 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옆에서 봤을 때 스커트가 이렇게 앞으로 나옵니다. 축을 통해서 이렇게 회전해서 축이동을 하는 거죠. 덕분에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사이드 스커트는 안쪽에 볼 조인트도 있고 바깥에 축이 또 하나 있고 골반 안쪽으로 이 축을 뒤로 밀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스커트는 기본 연결 이중 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절을 이동시켜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펴는 것도 가능하죠. 플러스 고관절 축이동도 있습니다. 좌우 동시라서 잘 잡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면은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좀 널찍하게 골반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앞으로 드는 부분 90도까지 편안하게 들고 좀 더 벌려서 들면 더 많이 들어지겠죠. 그리고 옆으로 드는 부분도 편안하게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회전축도 이제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그 느낌이고요. 무릎은 이중관절입니다. 무릎 부분이 슬라이드 하면서 이렇게 크게 굽혀지는 그런 무릎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동한 무릎에서 이렇게 클리어 파츠가 노출되는 것도 특징이죠. 발목도 기본은 축관절입니다. 앵클 가드는 볼 조인트로 이 뒤쪽에 연결되어 있고요. 기본 연결이 축관절이니까 회전축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안쪽으로 꺾는 것도 아주 크게 꺾을 수 있습니다. 많이 꺾이고요. 발목을 뻗고 굽히고 하는 것도 크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 발바닥이 한 번 더 움직이기 때문에 발목을 뻗었을 때 아주 그냥 크게 아주 길게 보이는 발목도 그냥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무릎 꿇기도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포즈 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액션 포즈를 취해봐야겠는데 당연히 이제 인게임 기준으로 포즈를 몇 개 취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다 해보고 이펙트도 한번 써봐야겠죠. 시작해볼까요? 일단 악산이 응용으로 변신할 때 변신하자마자 바로 백팩이 슬쩍 이 큰 백팩이 나타나거든요. 생겨남과 동시에 칼날들이 날아가면서 백팩이 이런 식으로 작아져요. 하지만 우리는 이 상태에서도 포즈를 취해보고 싶다. 간단하게 몇 개 취해보죠. 참고로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조인트는 백팩을 끼우기 전에 낍니다. 이 경진창 수납 상태를 쓸 때는 백팩 아래쪽 이 내부에 구멍이 있거든요. 이걸 맞춰서 끼워주고요. 이걸 이제 조인트가 두 개가 됐습니다. 해서 등과 허리에 맞춰서 끼울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등만 끼워도 포즈 잡는 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기본 백팩은 아래쪽에 커버를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커버를 빼주면 사각 구멍에 맞춰서 조인트를 끼워주는 거죠. 자, 먼저 이렇게 날개처럼 칼날들이 쫙 펼쳐진 느낌. 이게 디자이너분이라 그런가 내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포즈들을 취해도 어색함이 전혀 없다. 자,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 칼날들이 샥샥샥샥샥 빠지면서 이게 한데 모이면서 창이 되는데 그렇게 경진창의 완성! 아주 큰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진짜.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포즈도 한번 취해볼까요? 먼저 인게임을 보면 이게 일단은 스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션은 기존 모션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창을 뒤쪽으로 탁 거치하고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점프한 모습도 만들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게임 자체가 3인칭 게임이다 보니까 정확히는 이렇게 뒷모습으로 점프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앞에서 보면 딱 이런 느낌일 것 같아서 이제 구도 한번 잡아봤고요. 그리고 적에게 점프해서 달려들면서 내려 찍는 포즈도 나오더라고요. 빠르게 접근해가지고 공격하는 게 확실히 궁극기는 궁극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재빠르게 적을 꿰뚫는 찌르기 모션도 있고요. 이게 포즈가 꽤 잘 나옵니다. 이렇게 양손으로 적당히 지지해 준다던가 다리도 각도 괜찮게 나오고요. 각도만 딱 구도만 잘 잡아줘. 엄청 멋있죠? 그리고 기본기 중에 이렇게 창을 크게 휘두르는 액션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가 인게임에서 볼 수 있는 액션들의 기본인데 프라모델에는 이것보다 더 다양한 게 들어있으니까 하나씩 보도록 하죠. 백팩을 바꿔주기 전에 칼날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먼저 광익검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들려주니까 무지막지 큰 대검류는 아니네요. 좀 두꺼운 검이긴 한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먼저 크게 휘두른 액션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인게임에서는 실제로는 검기도 날리고 하더라고요. 검 쓰면서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포즈 취해본 거죠. 그리고 칼날이 필요한 건 다 봤으니 바로 백팩도 바꿔볼까요? 자, 그래서 백팩 교체!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제 악산이 변신할 때 처음에 이 모습으로 슬쩍 나왔다가 칼날이 막 날아와서 창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모형에서는 이대로 전시하는 게 더 멋있긴 할 것 같네요. 옆태가 꽤 괜찮은데요? 다음은 순영인 액션! 이렇게 양손으로 검을 쥐고 멋지게 적을 공격하는 그런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왜요? 포즈가 낯익나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불꽃 이펙트 사용하면은 또 못 볼 테니까 미리 봅니다. 광익염 포즈! 칼날이 불꽃이니까 더 커졌잖아요? 더 커졌다 보니까 훨씬 더 분위기라든가 또 달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아주 크게 있네요. 그리고 그대로 경진염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게 네, 광익염이랑 그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되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이펙트 두르는 것보다 이게 나을지도. 근데 또 몸에 두르는 이펙트는 따로 있으니까 그거 봐야겠죠. 먼저 이펙트를 두르기 전에 제거해야 하는 파츠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어깨를 최대한 벌려준 다음에 가슴에 용수염, 이 바깥쪽에 조인트가 좀 깊게 박혀 있거든요. 요거를 천천히 빼줍니다. 양쪽 다 빼줄게요. 참고로 수염이 빠진 상체도 그런대로 볼만합니다. 오히려 잘록한 허리가 더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손으로 내려가서 손등을 빼줍니다. 양쪽 다. 그리고 발목으로 내려가서 앵클가드 바깥쪽에 있는 이 진한 빨간색 파츠를 빼줍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시작! 불꽃 파츠! 발목에 쓰이는 거는 좌우 구분이 있어요. 애초에 디자인 자체가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손등 이펙트를 장착! 손등에서도 불꽃이 그냥. 다음은 팔뚝입니다. 팔 바깥쪽 구멍에 맞춰서 끼우고요. 양쪽 다 깔끔! 가슴도 다시 어깨 잘 벌려서 그 자리 그대로 불꽃으로 바꿔줍니다. 오케이, 잘 바꿨고요. 다음은 어깨. 어깨는 그냥 위에서 씌워주기만 하면 돼요. 되게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백팩 전에 본체 먼저 불꽃 이펙트 전부 적용을 해봤는데요.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이걸 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일단 본체도 충분히 불꽃이 막 일어나면서 막 군데군데 일어나면서 화려해졌죠. 짠! 다시 한번 포즈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경진염을 딱 들자 전신에 불꽃이 같이 퐁 하고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요렇게 불꽃들 다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강렬하네요. 자, 그럼 백팩도 이펙트 바꿔보도록 하죠. 구성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불꽃들도 위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날개에 붙어있는 이 칼날이 맨 위에가 중간 사이즈, 중간이 가장 작은 사이즈, 밑에가 큰 사이즈입니다. 불꽃도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먼저 칼날부터 다 빼보죠. 그리고 불꽃들 가지고 와서 다시 자기 위치에 맞게 끼워줍니다. 잘 맞춰 끼워주고요. 중간 부분도. 마지막으로 아래쪽. 자, 이렇게 완성! 완전체 상태 불꽃 이펙트! 백팩까지 그리고 본체까지 전체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모습이 완성됩니다. 네, 확실히 그건 있다. 아까부터 계속 느끼고 있는 건데, 포즈 잡을 때부터 계속 느끼고 있는 건데, 외형 보면서 가만히 서 있으니까 되게 그 오카와라 쿠니오 디자이너님의 그 특유의 분위기 되게 물씬 난다 그랬잖아요. 포즈 잡으니까 그런 느낌이 많이 안 들어요. 포즈 잡았을 때가 가만히 서 있을 때랑 좀 차이가 꽤 크다. 정확히 이미지적인 차이가 크다는 거죠. 해서 이런 식으로 전체를 둘러보더라도 이제 뒷모습도 화려하고요. 칼날이 빠져나간 자리에 막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근데 인게임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신이 막 불꽃에 휩싸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대신에 막 공격할 때 막 불이 막 확 하고 타오르고 막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공격할 때의 불꽃 이펙트들을 이렇게 프라모델에서는 전신을 감싸는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다는 게 저는 괜찮게 잘 어레인지 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도 충분히 멋지니까요. 바로 창도 한번 들어봤고요. 이렇게 어깨에 딱 짊어지면서 여유로운 포즈. 그렇게 창 들고 가벼운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시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는데요. 불꽃과 거대한 무기와 그런 거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기믹 하나 볼 게 남았습니다. 아까 구성에서 봤던 짜잔! 부유검을 만들기 위한 보조 스탠드!
딱 공식 포즈 한번 취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 구성해서 보여드렸으니까. 짠! 이렇게. 이 공식 사진대로 해보긴 했는데 상당히 멋집니다. 비록 이제 창이나 검을 사용할 수는 없게 됩니다. 이제 칼날들이 따로 있으니까. 대신에 또 무협하면은 최강의 그런 검술의 경지라고 일컬어지는 어검술을 쓰고 있는 모습이 되니까 또 요거대로 어검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 설명을 해드리면 무협 소설에서 진짜 검술의 경지라고 이르러지는 그런 무공 중 하나입니다. 검이 자기 손을 떠나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딱 이 모습이 어검술 아닙니까? 예. 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 마무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화모선 악산 응룡호 컬렉터즈 에디션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임에 나오는 영웅의 스킨입니다. 궁극기가 변신인데 그 변신을 이걸로 하는, 이 응룡호로 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찾아보니까 그 나라카 블레이드 포인트라고 하는 그 게임에서 뭐 니어 오토마타나 뭐 페르소나 5나 뭐 콜라보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크로스오버 안에서 이제 오우카와라 쿠디오 디자이너 분과도 이제 콜라보를 했다라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라모델 자체도 뭐 이제 모형에 맞게끔 약간의 어레인지가 이루어지면서 부속품도 좀 더 화려하게, 인게임보다도 좀 더 풍성하게 이렇게 나와서 확실히 좀 만질 게 많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조립 자체도 프레임부터 시작해서 외장 씌워가면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충분히 즐길 거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제가 리뷰한 이 컬렉터즈 에디션은 전신에 걸쳐서 외장이 전부 다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코팅 보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 클리어 코팅. 클리어에다가 홀로그램 코팅을 해서 이제 각도, 빛의 각도 막 이런 거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씩 달라 보인다. 요게 좀 포인트. 특히나 전신에 이 불꽃 이펙트를 두르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곡선이 많은 만큼 그게 더 두드러지는 그런 형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대신에 제가 지금 조립한 게 샘플이어서 그럴 수 있는데 관절 일부가 좀 부드러운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혹시 실제 발매됐을 때도 그러면은 이제 순적 코팅 얇게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서 오늘 리뷰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바실!